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이슈 김지원입니다.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7월 9일 데일리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기술주들의 강세입니다. 이날 또다시 애플과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주가는 이날 2% 내외로 상승하면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비록 현재 애플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내 애플 매장의 절반가량이 문을 닫았지만 도이체뱅크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효과로 2.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 재개를 늦추거나 경제를 다시 봉쇄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점은 여전히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은 우려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리 커틀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지표가 V자형 경제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요국들도 꾸준히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는 최근 지표들이 이전보다 더 낙관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정부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증시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미중 간의 갈등 지속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티베트 자치권을 두고 상대국의 비자를 제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미국의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들의 티베트 지역 방문을 막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시 중국 관리들의 비자 제한에 가담한 미국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했는데요. 아울러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의 달러 페그제를 약화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홍콩에 이어서 티베트까지 점차 갈등 범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시총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테마 동향을 살펴보시면 먼저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주로 풍력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인테리어 관련 테마였고요.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부품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돼지열병 테마나 종합물류, 정유 테마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이통 3사의 과징금 폭탄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 LG U+, 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인데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SK텔레콤이 22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KT와 LG U+에 각각 154억 원, 135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에서 8월 유통점 119곳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천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직접 현금 지급을 비롯해서 해지 위약금을 대납하거나 할부금을 대납하는 등의 방식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대리점의 생존 목적이 컸다고 한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통신 시장의 여건도 좋지 않았고요. 세계 최초로 시작된 5G 서비스였던 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5G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통신 3사에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통신업계에서는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1,000억대까지 예상을 했었던 과징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요. 500억 원도 적지 않은 출혈이기 때문인데요. 올 하반기 장비 투자나 상생펀드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통신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 항체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무려 6배 강한 변종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형제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에 효과를 보인 항체 치료제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서 확인된 변종 G형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기능을 가졌습니다. G형은 주로 해외 입국자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 유형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S형과 V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서는 이 전파력이 높은 G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D614G 변이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접수를 했고요. 그 특징을 파악해서 연구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점 바이러스보다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밀도가 높고 접촉력이 뛰어난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에 주목을 한 거죠. 결국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요.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 무력화뿐만 아니라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변종 바이러스에서 10배가 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측에서는 이 코로나19 중화 항체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고 7월 중으로 임상 시험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임상 시험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5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네, 이 소식에 셀트리온 3형제 모두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장중에 13%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역시 최고 5%,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장중에 4%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수소 관련주입니다.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 육성에 속속히 나서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10년 내로 70배 규모로 수소 경제를 키우겠다는 수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소 전략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수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자는 전략인데요. 현재 22억 달러에 달하는 수소 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87조 8천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이번 전략 발표에 앞서서 지난 5월에도 수소 전략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후 6월까지도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어제 수소 전략을 통해서 녹색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한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EU 역내 탄소 배출 순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수소는 산업, 교통, 전력 생산, 건물 등에서 탈산소화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전략의 우선 사항은 주로 풍력이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재생 수소 개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EU 수소 경제 규모를 올해를 기준으로 약 2조 6천억 원에서 2030년까지 188조 8,140억 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고요.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14만 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EU 집행부는 이날 수소 에너지 관련 투자가 2050년까지 총 633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전문가들은 한국도 수소 경제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고 하면서 수소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고 또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와 생태계가 확장된다면 투자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결국 오늘 수소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연결이 됐는데요. 일진다이아 최고 13%까지 상승을 했고요. 두산퓨얼셀과 S퓨얼셀, 상하 프론테크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한국판 뉴딜 발표도 있는 만큼 수소 관련주들은 이런 이슈에 계속해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셀트리온과 수소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 아저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